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교육부의 여러 정책 자료들, 이걸 좀 보면서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주목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이 자료들 보면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딱 진단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마다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지 분석하고요.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세부 추진 방안까지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 구조에 주목해서 보면 이해가 좀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 해소 노력부터 볼까요? 농사노촌 지역 같은 경우에요. 방과 후 프로그램 부족, 이게 교육 격차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네요. 그렇죠. 이게 물리적인 자원 부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동형 체험 버스 같은 걸 운영하고 또 지역 기관하고 협력을 늘려서 교육 접근성 자체를 높이는 게 핵심 수단이에요. 아, 직접 찾아간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인가요? 뭐 예를 들면 진로나 과학 활동 버스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돌봄 기관하고 연계하는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럼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디지털 접근성이 문제예요. 농산어촌의 물리적 접근성이랑은 또 다른 차원이죠. 아, 온라인 교육 접근성이 낮아서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이걸 해결하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 수단으로는 공공학습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디지털 기기 대여를 확대하는 걸 내세웠습니다. 이걸 지자체랑 연계해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세부 추진 방안이고요. 결국 두 사례 다 문턱 낮추기가 핵심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좀 특정 학생 집단을 위한 맞춤형 지원인데요. 다문화 학생 지원부터 보죠. 중도 입국 학생들, 이 학생들의 언어랑 학교 적응 문제가 크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가 크니까요. 이게 학교 생활 적응 어려움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국어 집중 교육하고 또 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해서 정서적, 학습적 적응력을 높이자는 거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요? 등교 초기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예비학급 같은 걸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아, 초기 지원 강화군요. 비슷한 맥락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도 있군요. 이 경우는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특수교육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서요. 그래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특수학급 전용 예체능 프로그램이나 치료 지원 같은 걸 확대해서 돌봄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게 개선 방안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뭐 감각 통합이나 놀이 중심 프로그램 같은 걸 구성하고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은 조금 다른 각도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네요. 맞아요. 일률적인 방식의 한계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합니다. 학습 유형별로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개별 튜터링을 제공하는 거죠. 실질적인 학습 향상을 이끌어내려는 겁니다. 아, 맞춤형 컨텐츠 제공이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 위기나 학교 폭력 경험 같은 좀 더 민감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군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학교 밖 지원 부족으로 복귀가 어려운 게 문제겠고요. 그렇죠. 복귀 프로그램 부족이 학업 중단 상태가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대안교육,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과정이나 집중형 과정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연계를 강화해서 학업 복귀율 자체를 높이려고 합니다. 청소년 지원 기관과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하고요. 학교 폭력 관련 학생 지원은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회복 프로그램 부족이 재발 우려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군요. 네, 맞습니다. 개선 방향은 관계 회복력 증진에 있고요. 이걸 위해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또 가족 참여 상담을 강화하는 것을 개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중재나 교육청 단위의 회복 지원팀 운영 확대가 세부 추진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노력도 좀 살펴보죠.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저조 문제, 이거 꾸준히 제기됐는데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졸업 후에 경력 설계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이게 낮은 취업률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특히 직무별로 전문가 매칭을 강화하고요. 또 취업 연계 플랫폼을 제공해서 진로 성공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취업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도 포함되고요. 좀 더 이른 시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진로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군요. 고학년이 되어도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나 봅니다. 네, 진로 인식 형성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죠. 체험형 직업 탐색 모듈을 개발하고 또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진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개선 방향입니다. 직업군별 체험 모듈 구성이나 전용 교재 개발 같은 게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산업단지 인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교육도 흥미롭네요. 아, 네. 지역 특성을 살린 접근이죠. 아무래도 직업 현장이 가깝긴 한데 실제적인 체험 기회는 부족해서 직무 이해도가 낮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견학이나 직무 실습 워크숍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개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지역 기업하고 학교 간의 협약을 확대하는 것이 이걸 뒷받침하는 세부 방안이고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교육부 정책 자료들 공통적으로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교육 접근성 확대, 이 두 가지 큰 흐름이 보입니다. 이동형 버스,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죠. 문제의 원인과 현상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 수단과 세부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확장 노력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지원 유형 중에서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일 방식은 뭘지, 그리고 단순히 참여율을 넘어서 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